결국 사람 분석은 못 버리나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전망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람이 한결같습니다. 항상 기대치가 정해져 있고 한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한 미래가 잘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더니 결국 하루도 채 가지 못해서 모든 얕은 수와 윤석열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시정연설 하루 만에 태도를 완전히 바꿨죠.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상담과 시정연설 때까지는 윤석열과 여당한테 온화한 미소만 보였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윤석열과 국힘도 안심하고 고개를 숙이는 척 하거든요. 고개를 숙이는 게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숙인 이상 그 고개를 다시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죠.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강하게 나올 경우 윤석열과 김기현이 똑같이 강하게 반박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고개를 더 숙이고 들어간다면 협치하는 자세로 바뀌었다고 평가가 나오고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협치가 이재명 때문에 불발됐다. 이재명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강하게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이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탄핵하려면 하랍니다. 이 말이 왜 나온 건지 보니까 마포구 북카페에서 민생타운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민생타운홀 회의지 사실상 본인 주장만 주야장천하고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 아주 황당합니다. 윤석열은 아주 심각한 포퓰리즘 성향을 보여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복살하고 심지어 본인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까지 모두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고 아우성이다. 제가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준답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이 그렇게 배치된 건가요? 심지어 세금으로 두툼하게 지원해준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퓰리즘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비아냥대던 인간이 명분 없는 포퓰리즘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네요. 심지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죠.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모두 시민들의 의견이자 주장입니다. 시위하는 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뉴스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민들도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습니다. 탄핵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나는 한다. 이거 임기 초기 때 하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지율 1%가 되어도 나는 할 일을 할 거다. 한마디로 시민들이 지지를 하든 안 하든 국민들이 원하는 원치 않든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고 본인 고집만 중요하고 본인 생각이 틀렸어도 무조건 고집과 자존심대로 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총선에서 저도 똑같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만든 예산안도 아니고 본인이 줄여야 할 예산은 줄일 생각도 안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모두 줄여버리겠답니다. 심지어 본인 공약하고 관련된 예산들도 다 줄여버리고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순방비만 줄여도 상당할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비를 써놓고 정작 해외 순방 성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고개 숙여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주 당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드는데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서 왜 해외 순방 예산은 추가로 집행했나요? 심지어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쓰지 않았나요? 빈곤이랑 해외 가서 여행하고 쇼핑할 돈만 아껴도 서민들이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말에서 끝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끝납니다. 힘드니까 예산 줄여라, 늘려라, 말만 하면 끝이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온몸으로 견뎌야 하고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삶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옹론하고 소통을 옹론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 주장만 하고 내려오면 그게 소통입니까? 그런 건 소통이 아니라 통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알아서 따라올 것이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하나 없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도 거짓말, 소통을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 변하겠다는 것도 거짓말, 본인이 한 공약도 모두 거짓말.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냐 이겁니다.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지만 진짜 구조 조정해야 할 건 본인이 쓰고 있는 쓸데없는 해외 순방과 회식 비용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필요한 지역 살리기 예산, 연구 개발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과 같이 필수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본인 스스로 내세운 공약도 파기하는 수준입니다. 명분 없는 짓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도 명분이 아니라 본인 즉흥대로 잡아가겠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를 다시 와보니 저로 하여금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 이 소리는 결국 본인이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날렸던 임기 초기로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초심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일이라도 잘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정치 소자인 주제에 배우려고도 안 하고 국민들 목소리도 듣지 않아서 비판이 굉장히 심하던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초심을 찾아가겠다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머리로 저 나이까지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진짜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은 저런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김건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건희는 여전히 공식 일정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민생 경제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면서 마치 소외된 이웃들한테 힘이 되고 서민들 옆에 서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 대체의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의 일정까지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건희가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여기에 참석하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나요?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나요? 도대체 저 철판 두꺼운 얼굴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 이겁니다. 이제는 역겨울 정도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들이 마냥 작은 게 아닙니다. 수조원짜리 국책 사업을 이용해서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에 특혜를 주려고 계획을 꾸민 것도 모자라서 주가 조작에 논문 표절까지 말 그대로 범죄자 중에서도 아주 악질인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공식 행사의 얼굴을 드러내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국빈 대접까지 받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든 활동을 한다면 서민들은 얼마나 심한 박탈감과 분노에 시달리겠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지지해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해주고 월급을 줘야 하나요? 탄핵하라고 했으니 탄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